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주가도 그렇지만 특별히 에너지 가격은 국제 정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그 배경과 전망, 그다음에 상품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한글날 연휴 동안에 잘 쉬고 있는데, 그죠? 갑자기 뭐 이런 얘기가 속보가 전해졌고, 지금 피해자 규모가 굉장히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충돌의 배경, 현황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가장 큰 배경은 우선 원래 사이가 안 좋았던 이 두 단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네. 그다음 팔레스타인하고 원래 사이가 둘이 안 좋았는데 결국은 이게 원래가 분쟁 지역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2차 대전 전부터 해가지고서는 사실은 이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곳에 건국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런 그 갈등은 자꾸 지속이 되어 왔고 증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은 이번에 그 하마스가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 가지고서는 민간인 납치하고 테러를 했던 게 이제 결국은 발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동 분쟁이 일어났는데 보통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증시라든가 이런 게. 근데 이 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증시는 올라가 버렸고 그다음에 채권은 오히려 여기서는 조금 더 미국 채권은 국채는 등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는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도 어느 정도는 좀 지역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도 이제 여러 차례 그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양상은 이제 뭐 그러니까 중동 전쟁 아니고 이런 그 팔레스타인하고의 긴장감은 서로 미사일을 쏘거나 혹은 이제 팔레스타인 뭐 하마스가 뭐 폭탄 테러를 한다거나 이런 건데 이번에는 완전히 뭐 그 장벽을 넘어서 정말 인질을 끌고 살해를 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으로 격화되는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뒤에 이란이 있다라는 추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이제 용인했다 이런 건데요. 이란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된다면, 이란이 일단 뭐 아니라 그러는데 뭐 하게 된다면 사태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뭐 사실상 이미 커졌다라고 보셔야 그런가요? 되는 거고요. 지금 그 하마스라든가 이런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쪽에 샴스라 그러죠. 이쪽 지역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이 지역에 있는 건 수니파에 있는 과격 단체라 그래도 돈은 또 시아파 돈은 잘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하마스라든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시아파랑 손잡은 히즈볼라 같은 이런 데를 비하면은 사실상 얘네들이 이제 헤즈볼라가 이제 하마스하고 같이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게 정황이 나왔고 실제로 일부 히즈볼라 인원들이 그 시체들 중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미 이란은 지원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레바논을 통해서 그다음에 히즈볼라를 도와줬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옛날부터도 그렇고 지금까지 크게 변함없이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해버렸는데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조금 약간 어려운 상황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약간 좀 외교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예비군 36만 총동원령을 지금 내리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면은 이 네타냐후 그 총리가 완전히 이제 전체적인 통합 내각을 가지고서 완전히 겸령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민간인 피해는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중간에 중재를 해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 수교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네. 이제 하마스나 이란 입장에서 이제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도발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태가 사실 너무 커졌어요. 이게 근데 사우디도 이제 어쨌든 하마스를 지지를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소위 이제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 지역의 아랍 세력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구도 이런 대결 국면으로 이제 더 격화되는 겁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사우디의 행보가 일단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미국의 중재하에 그 수교를 하려고 그랬다 그랬는데 이 당시에 빈살만 왕세자가 내 그런 조건이 뭐였냐면은 팔레스타인의 독립이었단 말이죠. 즉 이거는 한마디로 될 수가 없는 조건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되면은 내가 할게라는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그렇군요.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사실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그냥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가지고 늘 하던 대로 우리는 그냥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정도로만 얘기를 한 것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 설사 뭐 아무리 뭐 화가 난다 그래도 제재를 걸기는 좀 쉽지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왜냐? 이건 일단 사우디는 기본 입장을 그냥 밝혔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뭐라고 제재를 걸 명분은 없는 거죠. 단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간접적으로 즉 세컨더리로 해가지고 보이콧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재 즉 생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다는 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경제적인 영향을 분석하겠습니다. 유가가 가장 민감한데 유가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사실 사우디가 주도하는 그 네옴시티 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고 기업들이 있었는데 중동이 어지러워지면서 네옴시티 사업이 좀 지연되는 거나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요? 예. 일단 지금 현재 네옴시티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유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이 문제인 것이지 이런 그 지정학적 이슈 가지고 걸릴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제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 현재 진행하는 이 공사들이 과연 우리에게 수익을 주고서 그러고서 이제 과연 공사가 잘 끝나느냐 여부. 지금까지 제가 겪어본 바로는 중동 공사가 그렇게 그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최대한 그래도 챙길 수 있는 걸 챙길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증시에는 뭐 어느 정도 악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 때문에 조금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옴시티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대략 한 2027년 길게는 2030년까지 해서 장기 프로젝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한테는 좀 중요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민감하게 유가인데요. 그 충돌이 있고 첫날 유가가 4% 올랐고요. 이후부터는 이제 오르지 않고 약보합권에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근데 불안감은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네. 유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84달러대에서 거기에서 위아래로 한번 출렁거리고서는 계속 그 자리에서 좀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이란 사태 전이니까. 네, 그랬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를 계속 이렇게 지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83달러에서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WTI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유가 추이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위아래에서부터 WTI, 브렌트유, 그다음 두바이유, 그다음 아래는 천연가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지금 차트를 비교 차트로 가지고 왔는데 이 자리에서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밑으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일단 84달러 밑에 82에서 90달러대의 요 박스권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현재 브렌트유하고 WTI가 거의 뭐 가격이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전에는 조금 약간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브렌트유가 조금 더 비쌌었는데 현재 가격이 거의 동조화가 되어서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후 유가는 이제 경기 침체하고 수요 사이에서의 등락으로 봐야 되지 이런 지정학적인 약간의 충격 가지고서는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게 지금 당장 셰일 오일을 파지를 못하게 한다 그래도 또 오일 샌드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유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또 다시 이제 그 시추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체의 그 석유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수급이 그렇게 많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아직 전개 중입니다만 얻을 수 있는 뭐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부분 혹은 또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상황 봤을 때 뭐 현재 상황으로 잠깐 이제 충격은 있지만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고요.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 제가 볼 때는 낮고 만약에 이란이 직접 개입한다 그래도 이제는 미국이 현재 그 항모를 바로 바다 앞에다 띄워놨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고 오히려 이제 비정규전적인 성격으로 해서 게릴라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질 납치극 같은 이런 것들 혹은 산발적인 테러가 좀 더 많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단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건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스권 내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안전자산인 귀금속류 특히 이제 금이나 은, 백금 이런 종류를 좀 보시게 되는 거죠. 제가 요 가져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 현재 그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때를 전후해가지고서 상당히 강하게 급하게 지금 올라가 있고 이때만 하더라도 금이나 그 귀금속류 같은 경우는 그 달러 인덱스 즉 그 달러의 강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조금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쪽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도 지금까지 매도세가 오다가 이제 조금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급등 이후에 조금 그 귀금속류는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정학적인 이슈보다는 일단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중국이 앞으로 할 추가 부양책 이쪽에 좀 더 눈을 돌리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동 사태 전망과 또 상품,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했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